김종현의 정치쇼. 어제 정부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해법을 내놨죠. 이를 두고 야당의 강한 반발이 있었고요.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깊은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의 이 사태와 관련된 출구 전략 어디에 있을지 오선의 민주당 안민석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일단 현안부터 좀 짚어보죠. 어제 네. 외교부가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 강제징용 동원 피해자한테 판결문을 지급하다 이렇게 재단을 통해 가지고 제3자 변제로 해법을 내놨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잘못된 것이고요. 예. 2018년 대법원이 판결한 대로 일본 전분 기업인 미쯔비시 중공업과 일본 제철이 배상하도록 것이 해답이고요.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국권을 포기한 것은 이건 매국 행위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본 기업이 이행을 잘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지난주에 동경을 가서 예. 동경에는 이제 일본의 근대 산업유산을 홍보하는 산업유산 정보센터라는 것을 최근에 세웠어요. 아마 제가 우리나라 국회의원 최초로 지난주에 방문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보면은 기록에 조선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 강제동원도 없었다라는 역사 조작을 하고요. 네. 일본과 조선인들이 한마음으로 대동아 공영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홍보물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이런 현실에 항의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고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그런 입장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럼 민주당의 입장은 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하니까 일본 미쯔비시나 신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을 압류 매각하더라도 그 회사로부터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민주당 입장이신 건가요? 민주당 입장이라 그게 대법원의 예. 판결이었고요. 네, 판결 내용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부가 존중하고 이 입장을 정부가 견지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원님 이런 문제는 어떨까요? 이게 2018년에 이 판결이 나온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일본과의 관계 악화만 되고 풀지 못했던 거잖아요. 네. 예. 일본과의 관계요. 예. 그 지난주 동경 한복판에 그 한인타운 있어요. 네. 평일 낮에도 일본의 청년들이 그게 버글버글해요. 그다음에 한일 기업 간에도 사람도 오고 가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인데 일본이 사과 반성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며 퉁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면 그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이 문제를 가지고 일본과의 어떤 갈등 국면이 지속되는 거 그게 계속 앞으로 되더라도 원칙을 견지하고 버티는 게 낫다 이런 취지신 건가요? 지금 저는 관계는 예. 양국 정부가 말고는 민간 차원에서는 관계가 좀 해소되고 있다고 보고요. 민간 차원에서는요? 예. 네, 중요한 것은 국권을 포기하면 안 되죠. 예, 강제 동원에 대한 사과와 배상 이거는 국권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일본이 안 들어준다고 그래서 국권을 포기하는 것이 이게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특히 일본 기업이 물어야 할 돈을 우리 기업이 대신 물어야 하는 것은 권력 외교이고요. 네. 일본의 사과와 반성도 받지 않아요. 이거 국민들이 참지 못할 것입니다. 일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 개성을 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정부도 그런 식으로 인정하는 것 같은데 이건 국민 기만입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요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와 반성만 했을 뿐이지 강제동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아니었거든요. 아, 좀 다른 거다 말씀이시군요. 그럼요. 네. 일본은 아직까지도 강제동원 자체를 부인하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본 동경 한복판에 있는 산업유산 정보센터에 가면은 강제동원 없었다고 보전 시절에 홍보물에 써 있어요. 차별도 없었다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의원님. 저 민주당 네. 당내 상황 좀 짚어볼게요. 네.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던데 이 현상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 건가요? 충격적인 이탈표 반란이 있었고 예.
이에 국민들이 실망했고 따라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17일 체포 동의안 표결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민의힘은 뭉쳤고 민주당은 분열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분열을 수습하지 못하면 위기가 초래되고요. 이 민심 회복을 위해서는 지도부가 좀 더 결기 있게 실천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2018년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0일간의 무려 10일간의 단식 농성을 통해서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켰지 않습니까? 예.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분이 왜 김성태 원내대표처럼 아니면 김성태보다 더 강하게 결기 있게 하지 못할까 이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0억 클럽 특검 50억 클럽이요. 예. 그러니까 50억 클럽 예. 죄송합니다. 이것을 이 특검을 얻어내야 정치를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그 동력으로 김건희 특검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직 저희 지도부가 이런 결기가 없는 듯해요. 그리고 차기 지도부 구성 전에 예. 이런 결기를 실행해서 차기 지도부의 원내 지도부의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는 게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 지키기, 방탄국회, 불체포 특권 요거에 대한 비판보다 이 반대표가 많이 나와서 당이 하나로 뭉치지 못한 거 그거에 대한 비판 때문에 지지율 떨어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문제의 근본은 저는 저 내부에 있다고 보고요.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좀 더 똘똘 뭉쳐가지고 가령 이탈표를 최소화시켰으면은 뭐 이렇게 지지율이 달라가지 않을 것 같고요. 문제는 네. 앞으로는 이 뭐 친명 비명 간에 이렇게 갈라져서 집안 싸움할 때가 아니고요. 그리고 당내 뭐 개파가 크고 작은 게 한 10개 정도가 있거든요. 이 개파 활동을 중단하고 검찰 정권과 똘똘 뭉쳐서 맞서야 하고요. 아무튼 개파 활동을 전면 중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의원님 저 개파 활동을 정면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좀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의 현실은 좀 그렇진 않잖아요. 소위 말하는 개딸이라고 부르는 강성 지지층이 비명계 의원에 대한 공세는 좀 강화되는 것 같고 비명계 의원들은 뭐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거론하는 것 같고 당내 내용이 지금 계속 커지는 것 같은데요. 지지자들의 그 분열은 1차적으로 의원들의 책임이라고 보고요. 예. 당의 주인이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당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국회의원들이 좀 똘똘 뭉쳐가지고 이 상황을 돌파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자들을 싸우지 않도록 친명 빈명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싸우면 안 되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이 이제 근본을 민심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제가 지난 일요일날 그 몸이 편찮으신 제 모친이 제가 방앗간 가가지고 고춧가루 빠오라고 그러셔서 전통시장에 있는 방앗간을 갔어요. 아, 의원님께서 직접요? 네. 예. 그리고 고춧가루 열심히 빻던 그 방앗간 여주인께서 제게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불쌍해요. 제가 정말 당황했어요. 근데 제가 오산의 그 제지역구 오색시장 상위분들의 정치 성향을 대충 아는데 이 방앗간 여주인 이분은 정치 무관심 분인데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바닥 민심이라고 보고요. 또 주말에 조기 축구에 시무시가로 운동장에 갔는데 몇몇 축구 동호인 분들이 아이 민주당 제발 싸우지 말고 좀 잘 좀 하라. 그래서 이겨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조기 축구에는 보통 정치 발언을 잘 하지 않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앗간과 운동장처럼 바닥 민심은 이재명 동정론이 확산되는 추세거든요. 아, 지금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저는 당내에서 이런 바닥 민심을 잘 헤아리면은 이재명 사퇴론이 줄어들고 이재명을 지키자라는 이 흐름이 더 저는 강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비명계 의원들이 좀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퇴 얘기 이거는 방향을 잘못 잡은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바닥 민심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저는 그렇게 이런 당대표 사퇴 주장하는 그런 거 대신에 주말에 광장에 나가서 촛불 하나도 보태겠다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특히
중진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말입니다. 네. 당이 어릴 때 중진들이 중심을 지켜주고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민주당의 전통이거든요. 예. 중진다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자기 정치하려고 절제 없는 발언을 하는 일부 중진들은 유감입니다. 자, 그러면 방향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이재명 전 중진을 뭉치는 걸로 방향을 잡았다고 하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있는 사퇴론을 주장하고 있는 비명계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뭐 달래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현실적으로 사퇴를 주장하는 비명계 의원들이 계시니까. 저는 이런 그 사태라든지 예.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 프레임을 벗어나서 예.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 이 프레임으로 우리가 공세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렇게 해서 당이 하나로 뭉치는 게 맞다. 그렇죠. 예. 공격이 최선의 수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부가 좀 결기 있는 실천력을 보여줘라. 예. 그러면 의원들이 하나로 뭉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비명 친명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잖아요. 총선 없는 전쟁을 하고 있고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제거하려고 지금 작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똘똘 뭉쳐서 죽기 살기로 맞서는 수밖에 없어요. 예. 다른 플랜 B를 생각을 하면은 안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의원님? 그래서 임기도 얼마 안 남고 예. 그동안 뭐 무난하게 했지만은 그다지 좋은 평가는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를 관철시켜라. 아니 왜 예. 2018년도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보여주었던 그런 결기 있는 모습을 왜 박홍근 원내대표는 못 보여줍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문제니까 본인이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원내대표가 임기 마치기 전에 차기 지도부 구성되기 전에 결기 있는 좀 모습을 보여줘서 좀 의원들이 하나로 결속될 수 있는 그런 한진의 알겠습니다.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셨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